네, 이번 시간에는 성공 취업 전략의 면접, 그 부분에서도 다시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성과 취업 전략 중에서 면접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란 뭐냐? 면접관하고 지원자 간에 서로 보는 거. 그게 인터뷰지, 인터뷰. 네. 결혼할 남녀가 서로 만나는 소개팅, 맞선, 미팅하는 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면접.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다 면접이죠. 서로를 만난다, 면접이에요. 면접을 인터뷰라고도 하는데, 면접관하고 지원자 간에 서류가 아닌 직접 대면을 통해서 지원자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지원자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지원자의 어떤 언행, 성품, 인품, 어떤 지식의 정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채용의 마지막 관문인데, 수험생들이 동일한 조건의 짧은 면접 시간 안에 지원한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전형이 통과가 돼서 면접을 가면 이제 여기서만 통과되면 합격이거든요. 최종 관문이다. 취업과 결혼 같다. 면접 질문, 면접,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장소, 관심 있으면 면접 질문을 계속하죠. 면접관에 따라 평가가 다르죠. 결혼해서는 어때요? 면접이 소개팅, 맞선, 미팅과 같은 건 얘기고요.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장소, 그러나 결혼해서는 처음 소개팅에서 대화하는 만남의 장소, 또 결혼, 관심 있으면 계속 말을 걸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그러나 이 면접의 어떤 맹점이 뭐가 있어요? 약속하지만 책임지지 않고 노력한다. 그런 게 있죠. 면접의 변수의 문제점. 이 면접관의 나이, 직업관, 인생관, 회사의 전통, 조직, 분위기에 따라서 평가가 전부 틀려요. 그래서 이게 정형화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면접관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기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따라서 면접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 회사의 인사 담당자의 가장 골칫거리가 이 면접이에요. 면접관을 갖다가 선발해갖고 면접 보라고 하면 자기 살아온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해요. 공부 안 해와요. 본연의 바쁜 업무 때문에 사전에 준비 없이 임하는 면접관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면접관의 문제예요. 이거는 옛날에 인사 담당자들이 저희하고 만나면서 세미나에서 서로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본연의 바쁜 업무 중에 회사에 오랫동안 좀 근무했으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좀 뽑으라고 했더니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면접관이 인사부에서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갖고 이런 거 좀 해라고 서로 나눠줘요. 질문할 내용을, 회사 근무 경력, 직위 등을 고려해서 면접관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제가 뭐냐? 종합 해석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면접관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이게 면접의 변수와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저런 상황이구나. 근데 거기서 뭐예요? 30분 집단 면접한다. 그런데 나한테 받는 질문은 3-4가지예요. 3-4가지에 내가 답변 잘하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누가 많이 준비하고 누가 많은 경험을 해봤느냐가 이제 이 면접의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회사의 현실적인 문제, 과제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꼭 이해하세요. 면접 평가, 계량의 한계. 우리가 현미경으로다가 보석을 감정할 때 좌측 각도 감정 20점, 우측 각도 20점, 위에서 보는 각도, 감정 20점, 아래에서 봤다 20점, 평가표 만들었어요. 그리고 45도 각도 10점, 그리고 봤더니 다 진짜. 그랬더니 이게 90점이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마지막 10점짜리 있어. 뭔데? 현미경 감정해보자, 현미경으로. 10점짜리 봤더니 가짜예요. 이게 진짜냐 이거예요. 이게 점수할 수 없는 게, 면접 평가를 갖다 계량할 수 없는 게 이런 거.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수치 해석의 문제점의 사례인데, 이게 10점짜리 10점, 90점 진짜, 10점 가짜. 이게 진짜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작업과 이를 해석하는 작업이 종합적으로 병행돼야 되는 것이 면접의 평가다. 그래서 면접 계량화, 지원자의 모든 것을 계량해서 신입사원을 결정할 수 없다. 결혼 마찬가지죠. 상대의 모든 것을 계량해서 결혼 상대자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런 회사는 면접을 포기하라. 제가 인사팀장 13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디 면접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인사 담당자는 누구냐면, 지원자가 100% 이상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 회사에 좋은 인재가 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인사 담당자 책무예요. 인사 담당자 책무가 그냥 너 면접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의 실력을 100% 발휘해서 좋은 인재를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인사 담당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 인사부를 옛날로 비유하면 이 큰 어떤 양반이 아니라 큰 대갓집에 이게 문지기 하인이에요. 집에서 손님이 오면 문지기로서 신속하게 대문을 열어주고 친절하게 안방마님한테 안내해서 주인과 기분 좋게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문지기 하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갓집에 어떤 문지기 하인이 열심히 해서 대갓집의 이미지를 좋게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사 담당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어때요? 어떤 회사 가보면 인사 담당자가 목에 깁스하고 지원자에게 세심한 배려함도 없이 불쾌하고 불친절하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면접을 포기하고 절대 입사하지 마라. 왜? 곧 망할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고객 서비스란 고객이란 배려란 이런 거를 가리키는 회사에서 이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왔는데 그걸 세심한 배려함 없이 불쾌하고 불친절하게 망할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잠재 고객이며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온 지원자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회사에는 사람과 일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담당자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없애냐? 면접 지원자, 회사로부터 친절한 대접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접을 받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의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인사 담당자가 의리예요. 근데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회사는 월급을 주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 업무를 맡겨놨더니 약자인 지원자에게 폼만 잡고 불쾌감 줬다면 이거는 배임행위예요. 이거는 바로 해고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갔는데 불쾌하겠다. 저 망할 회사다. 그 회사를 위해서 한번 입사지원서 써봤잖아요. 사장님한테 편지 보냈어요. 인사 담당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기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기사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는가. 그렇게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지원한 사람한테 그렇게 배려할지도 모르는 회사가 흥할 것 같은가? 발전할 수 있는가? 사장한테 꼭 여러분들이 연락해서 그 담당자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취업은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면 여러분들이 쓴 서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쓴 게 이런 자료를 경력관리해서 입사지원서 쓰잖아요. 면접을 가면 면접은 입사지원서를 기준으로 역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은 내가 입사지원서를 어떻게 썼느냐, 내가 어떻게 경력관리해서 어떻게 입사지원서에 접근시켰느냐에 따라서 면접 질문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취업은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성공취업은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의 미끼는 뭐냐면 입사지원서예요. 면접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질문의 7, 80%는 입사지원서에 나오는 거예요.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 여러분들 사본은 집에 보관하세요. 입사지원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한 다음에 면접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를 내가 써서 냈다. 근데 합격이 됐다. 면접 오란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세요. 이거를 가지고 옆에 친구나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면접관이라면 내 입사지원서를 보고 뭐를 질문하고 싶으니 물어보면 그 친구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시면 돼요. 혼자 보지 마세요. 혼자 절대로 보시면 망합니다. 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써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걸 써놓은 거를 제출해서 합격했다. 뭔가를 내 서류에서 느낌이 왔구나. 그렇다면 내 입사지원서에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주위의 친구는 보인단 말이에요. 네 서류를 봤더니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런 걸 질문하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보고 그렇게 그걸 준비하면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자격 요건이 충분해도 뽑고 싶지 않은 지원자는 누구냐? 소극적인 지원자, 경력을 심하게 포장한 듯한 지원자. 근데 이거
경력을 심하게 포장을 했든 안 했든 이건 뭐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질문하면 막힘없이 이건 답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핵심 2번 같이 양식을 만들어서 경력 관리한 거는 거기에서 핵심 2번에 양식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돼요. 하여튼 소극적이 말을 잘 못한다거나 적극적이 못한 사람 싫어한다 그랬죠. 야, 경력을 심하게 포장한 사람 싫어한다. 이 면접에서 평가 기준이 뭐가 있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솔직히 이 면접 이거를 가지고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평가가 있지만 회사에서는 3, 4가지, 4, 5가지 정도 평가의 표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평가표에는 한 4, 5가지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형태로다가 여러 가지를 보는 회사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다 해서 보라고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면접 시간적으로 이 10가지를 평가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10가지 중에 보통 4, 5가지는 평가표에 있더라. 그래서 용모, 복장, 두발, 자세, 건강, 상태, 용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몸이 안 좋아 보인다. 용모에서 안 좋게 보여. 용모가 그냥 용모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강 상태까지 본다. 태도, 안정감, 자신감, 어떤 지치성. 그러니까 면접 자신감 있게 해라. 그래 태도 점수를 많이 받는다. 음성도 마찬가지. 음성과 표 명확해야 되네. 문법, 억양. 억양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억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 능력, 사례의 어떤 논리적 제시, 논리적 접근, 신속한 요점 파악, 이런 거, 설득력, 또 경력, 어떤 관심도, 능력, 리더십, 업적, 이제 경력 관리한 거, 그다음에 반응, 민첩, 기면, 순발력, 창의력,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죠. 추진력,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 자기 확신, 지적 능력, 사고력, 예리함, 재치, 감수성, 사회성, 사교성, 관심, 목표, 장래 포부, 목표 어떤 진지성 이런 건데 이 10가지를 만들어서 다 평가하면 좋은데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입을 답변하는 거를 시킬 수가 없다. 이거를 시킬 수 있는 거는 누구냐? 글쎄요.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전 솔직히 10가지 줬다. 1시간 면접 보낸다고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해갖고 했다. 나중에 사정에 있대. 왜 그 사람은 태도에 A를 줬는가? 경력에 왜 C를 줬는가? 이거 설명해 보세요. 아마 미칠걸요?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라. 그리고 답변서를 써내라. 면접관한테 하면 면접관 아마 미칠 거예요. 절대 못해 이거. 왜? 시간적으로 안 돼요. 하루에 한 5명에서 만약에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동안 한다. 50분 한다. 그럼 몇 분 나오는 겁니까? 1인당. 근데 면접관 5명이다. 내가 질문 하나 던지면 5명이 한 사람 지원자한테 한 질문씩만 던져도 그 지원자는 끝난다고요. 2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면접 평정표를 이렇게 사례를 보면 용모, 당당하고 훌륭하냐, 용모, 태도, 표현 이런 식으로 사례표를 줍니다. 그냥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봐라.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보세요. 누가? 인사부에서 만들어서 면접관한테 줍니다. 성격, 가정환경, 창의력, 의지, 정신상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것을 다 고민하고 여기에 대입을 해서 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감이 없다라고 봅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요? 다 감으로 봐요. 감으로. 여기서 뭐 써라. 이 용모에 대해서 왜 평가를 A를 줬는지, 여기 A, B, C로 해갖고 다 평가를 매기고 여기다 내용을 써라. 면접관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면접 못한다고 도망갈 거예요. 이렇게 주고 전체적으로 종합 해석해서 A면 A, B면 B, C면 C 이렇게만 결론적으로 주십시오. 이래야 면접관들이 면접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라? 싫어합니다. 안 오려고 해요. 나 바빠. 나 면접관 못해. 나 바빠. 다 인사 담당자하고 왼수대꼴이요. 최종평가 유형을 보면 A, B, C, D, E 먼저 이렇게 보통 있는데 A,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서 꼭 확보하고 싶다. 이런 사람. B,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합격해도 좋다. 또 C,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무난한 듯하다. 그러니까 판단하기 D, E는 이거는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A하고 E는 딱 정해져요. 제일 많은 데가 C야, C. 이 C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무난한 듯한데 B를 주면 사정회의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 D를 줄려니 아깝고 막 요런 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관 그 핵심 10번에서 얘기했죠. 요 C에서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A하고 E는 딱 정해져요. 근데 얘를 C를 줄 거냐 B를 줄 거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다 이거예요. 이때 핵심 10번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잘하면 이게 C에서 A로 가든가 C에서 B로 가든가 B에서 A로 가든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아주 이 평가표 여러분들이 A와 E는 면접하면서 바로 정해져요. 그러나 B, C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B를 가지고 사정회의에서 고민합니다. 최종적으로 얘를 A를 줄 거냐? 다른 사람 어떻게 줬냐? B를 줄 거냐? 불합격시킬 거냐? 면접 감점, 버릇, 말끝 흐리는 사람 있죠? 톤은 일정하게 가야 돼요. 솔톤으로 일정하게 가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9시 뉴스에 8시 뉴스 아나운서가 그 원고를 읽듯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끝 흐리게 하면 안 돼요. 시선을 회피해요. 면접관으로서 지원자한테 질문했는데 내 눈을 계속 피해요. 왜?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왜? 저 면접관 눈을 보면서 하면 예고놨던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시선을 회피하는 거예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말끝을 흐리거나 시선 회피, 그 다음에 다리 떨기 의외로 많아요. 이게 버릇이 돼갖고 나도 모르게 떨어요. 이 다리 떨기. 여러분들 면접할 때 다리 떨죠? 이 옛날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어느 스님이 산속에 가다가 그 하루 저녁에 좀 묵어가야 되고 싶어서 어느 집을 들어갔더니 그 스님이 봤더니 사랑채에 계신 그 어른이 아주 용모가 이 천석군이 얼굴이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이 밤에 고민했대요. 왜 얼굴은 천석군인데 이렇게 못 살까? 나중에 봤더니 새벽에 봤더니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자더라는 거예요. 이 다리를 떤다는 복이 나간다는 거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일어나고 옛날엔 베개가 없이 나무로 된 목침이 있었어요. 그 목침으로 다리 몽생이를 분대려 놓고 도망갔대요. 다리 몽생이를 분대려 놓고 도망가니까 다리를 못 떨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와서 봤더니 잘 살더라는 거예요. 예, 다리를 떤다는 복이 나가라. 그러니까 면접관으로서는 쟤를 떨면, 쟤를 합격시키면 우리 회사에 복을 내보낼래구나. 이렇게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다리 떨기 절대 안 돼요. 내가 너를 뽑으면 우리 회사 망하라고 하는데 내가 널 뽑겠니? 왜 다리 왜 떨어? 너 뽑으면 우리 회사 복이 나갈래야. 그래서 너 안 뽑는 거야. 다리 떨면 안 돼요. 면접하다가 한숨을 푹푹 쉽니다. 아주 기분 나빠요. 어른들 앞에서 한숨 쉬면 옛날에는 귀싸대기 맞았어요. 한숨 쉬지 마세요. 또 불필요한 추임새, 다리 꼬고 앉는 거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리 꼬고 앉아요. 나도 모르게 다리 꼬고 앉아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끝 들이는 거, 면접관한테 시선을 못 맞추는 거, 다리 떠는 거, 한숨 쉬는 거, 다리 꼬는 거, 불필요한 추임새 놓는 거, 면접 감점의 가장 중요한 감점 요인. 또 말하는 데 보면 뭐뭐 하는데 그런데 뭐뭐 가지고 요 다 뭐뭐 회사하고 입사하고 싶은데 대요 이래야 되는데 뭐뭐 대루다 끝나요. 뭐 안 되고 그리고 끝에가 다 이런 거 있죠. 중간에 말을 요나 다를 안 쓰고 그냥 중간에 끊으면서 계속하는 친구 싫어하고요. 끝말을 명확하게 하라. 우물쭈물 말 흐리는 것 하시면 안 돼요. 죽어가는 목소리, 개미 목소리 절대 안 돼요. 자신 있게 답변하라. 그리고 진짜로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얘기에다가 진짜로 정말로 계속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싫은 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면 쭉 얘기하다가 진짜로 정말로 막 써요. 그럼 면접관이 그래요. 지원자 지금까지 그럼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습관이에요, 습관. 반복된 잘못된 습관. 억양의 높낮이가 일정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솔톤, 아나운서에서 여러분들이 뉴스 시간에 하는 아나운서가 있는 것 같이 자기소개서를 그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아나운서가 하는 것 같이 읽으면서 그런 톤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면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를 만들었죠? 이걸 가지고 어디 가냐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고 밑에 나무가 쫙 있다. 저 나무가 다 면접관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지원 동기, 장래 포부 혼자 막 얘기하세요. 어떻게?
똑같은 억양으로 아나운서가 뉴스하는 것 같이. 그러면은 나중에 면접관 앞에 가서 안 떨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 진짜로 정말로 이런 거 주의하고 억양이 똑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술자리에 가갖고 톤이 막 높아지는 사람에서 술 먹으면 좀 다혈질이라고 해서 싫어했었어요. 술 먹을 때 처음부터 술 취했어도 톤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정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술 먹을 때도 톤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술 먹고 옆에서 보면 막 혼자 막 잘난 척하고 막 떠드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절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모션을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버릇을 지향해라. 이것은 버릇 없이 보여요. 약간의 하는 건 괜찮은데 아주 모션을 크게 써면서 하는 친구들 싫다. 면접실이 가장 싫어하는 또 지원자 누구냐? 아무 준비 없이 몸만 오는 지원자.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 보고서를 가지고 가라. 입만 가져가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지원자. 지가 그래요. 급여에만 관심이 있어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뭐든지 물어보세요. 월급이 얼마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전 직장을 비난하는 거. 전 직장은 왜 나왔어요? 어떤 회사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직장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데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했던 데가 인터넷 회사라든가 여러분이 잠시라도 근무했던 회사를 욕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전 직장을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데를 경력 관리한 데를 갖다가 욕을 하면 안 된다. 거기서는 다 이런 걸 배웠다. 이런 걸 느꼈다. 그리고 거기서 왜 나왔는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회사에 이번에 어려워서 감축되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회사를 원색적으로 욕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싫어한다. 또 준비 면접이라고 입만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 핵심 역량 보고서 꼭 가져가면 32%가 이걸 싫어한다 그랬어요? 결국 이런 걸 준비해온 사람을 좋아한다. 최소한 70~80%는 좋아한다. 요새 채용 방식의 변화가 되고 있죠. 옛날엔 필기시험제 없어진 추세가 됐는데 학점, 자격증, 이거는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닌 참고사항으로 변화하고 있고 면접의 중요성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우수 인력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면접 방식이 연구가 되고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게 어려워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 참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면접 중요하다. 면접 잘 봐라.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들도 몇 개월 동안 사귀어갖고 결혼했는데도 깨지는 부부가 많은데 이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30분 1시간 동안에 이거를 결정해갖고 입사를 시켜놓으니 중간에 퇴직하고 내부적으로 문제 있고 이 면접이 참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요새는 합숙 면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접이 다양하게 도입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 또한 시간과 비용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면접, 이미지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면접에 여러분들 사실 이게 90년도만 해도 면접에서의 어떤 이미지케이션은 없었던 건데 이게 모범 답안이 원래 없었었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전국 대학들이 어떤 취업 강의를 하면서 이게 일반화되고 또 활성화되면서 이제 항공사의 출신 승무원 하셨던 분들이 이미지케이션 그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승무원 출신자분들이 입사 때 배운 어떤 인사, 자세 이게 면접 현장에서 이게 정답 아닌데 이게 모범 답안처럼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강의가 이게 10년 이상 되면서 인사와 자세가 이게 정답 아닌 모범 답안이 됐는데 정착이 됐는데 이거 최근에 웃긴 게 뭐냐면 면접관들이 이게 모범 답안을 정답같이 잘못 평가를 해요. 사실은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건데 그냥 그 승무원 출신자분들이 승무원 시작할 때 배웠던 거를 가지고 교육한 건데 이걸 갖고 모범 답안으로 보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거하고 승무원 출신자분들이 가르친 거가 틀리면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갔으니까 옛날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말처럼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보여지는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자세, 목소리,
말투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지케이션을 요새는 많이 중요하게 부각이 됐어요. 왜? 10년 전부터 이게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육을 평가 시스템을 이게 모범답안 식으로 돼서 이게 돼 있다. 이게 하여튼 잘못된 거는 이거는 답이 없는 건데 모범답안식으로 이게 정착이 되고 있는 게 좀 아리송하다. 또 예모, 유머, 솔직한 면접관들이 원하는 인간형 해갖고 나왔는데 첫인상이 80%가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80%가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냥 상대방이 봤을 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그죠? 상대방이 봤을 때 잘생긴 게 아니라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인재, 첫인상, 유머, 솔직함, 자신감 이런 것이 좋아한다. 라고 했고,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논리로만으로 면접관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공감을 얻기 힘들어요. 면접 합격은 정서를 공유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삶이 즐겁고 재밌으면 정서 공유가 쉬워요. 내가 우선 기분이 좋아야 주변의 정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이죠. 웃는 사람이죠. 웃는 여자는 무조건 예쁘다. 김정은 교수님이 그러셨죠?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살아남는 법 뭐냐? 웃는 거예요. 인상을 스스로가 좋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표정 항상 사람하고 만나면 이런 사람 있죠.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 봤을 때는 얼굴이 좀 어두웠는데 말할 때 봤더니 너무나 사람이 인상이 좋은 거예요. 막 호감이 가죠. 그러니까 인상은 나쁜데 대화할수록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면서 남하고 얘기하거나 할 때 꼭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여러분들이 용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용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결혼식장 가보세요. 이 세상에 결혼식장 가보면 못생긴 신랑 신부 없습니다. 다 잘생겼어요. 선남 선녀는 다 결혼식장에 있습니다. 왜? 결혼식 날 좋으니까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다. 화장하고 잘 다듬고 웃고 있어요. 다 예쁘잖아요. 전국에 A시장 가보세요. 다 예쁘지.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평소에 꾸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리고 면접 오니 면접관 앞에서 환한 얼굴이고 그러니까 접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입공지가 내려간 3대 집단, 사장, 교수, 고위공무원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봤더니 교도소 재소자, 군인 여기 안 오세요. 제가 교도소하고 군인 가봤더니 교수님이 사장, 교수, 고위공무원은 안 웃는데요. 입공지가 내려간 3대 집단이래. 내가 5대 집단을 만든 게 교도소, 군인 가봤더니 여기도 안 웃어. 아주 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집단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렸고 외모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호감을 주는 얼굴 선호도고 계란형 얼굴 이런데 면접 시 외모가 채용 영향을 미친다?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91%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중요하다. 그래서 메이크업 해라. 얼굴 표정 평소에 웃는 연습해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채용 결과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인상평가. 근데 하여튼 91%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상대방이 인상이 좋아야 만나고 싶어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취업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삼성의 100% 취업되는 얼굴이라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떴었죠. 고 이건희 회장님하고 너무 똑같다고. 그래서 100% 취업되는 삼성의 얼굴이라고. 어떻게 이건희 회장님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고 이건희 회장님하고 똑같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